짧은 글, 긴 여운, 재밌는 이야기, 장현숙 오디오북입니다. 간혹 일상이 흐트러지는 날들도 있죠. 여행이 그렇고 집안 대소사가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입원실의 소소한 일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6) 번째 이야기. 제목 슬기로운 입원 생활. 글쓴이 장현숙. 초여름 바람이 시원하여 산책하러 천변으로 내려갔다. 어스름에 내려앉는 해질녘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천변에서 도로로 올라가려면 17개 시멘트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 계단은 우리 집과 꽤 먼 거리에 있다. 지름길을 생각하면 돌계단이 있다. 크기도 높낮이도 고르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계단이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울퉁불퉁하면서도 반질반질한 돌의 정감이 같다. 돌계단을 오르기로 맘먹었다. 허리를 살짝 굽혀 한 발, 두 발 계단을 올랐다. 반쯤 올랐을까 몸이 휘청거렸다.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마저도 거두어버린 햇빛이 더 이상 돌계단을 비추지 않았다. 하필이면 돌틈 사이로 풀이 삐쭉 올라온 거였다. 미끄러지는 발을 지탱하려고 두 손을 짚으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오! 극심한 통증과 동시에 오른 손목이 금방 통통 부어올랐다. 이래서 119를 타는구나. 다행히 폰이 있어 내가 나를 신고했다. 늦은 밤 수술하고 이튿날 깨어났을 땐 병실에 누워 있었다. 큰 창문이 있는 깨끗한 4인용 병실이었다. 다만 병실 내 화장실이 없어 링거즈를 주렁주렁 매달고 세면장으로 화장실로 다니는 게 여간 성가시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한 할머니, 등산 갔다가 산비탈에서 미끄러져 엉치뼈를 다친 아주머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왼팔을 부여잡고 있는 학생, 요즘 신중년이라고 우기는 60대인 나. 우리 병실은 세대별로 절묘한 구성이다. 수술하고 깁스한 오른팔은 당분간 제 역할을 접어버렸다. 링거즈를 매달고 있는 왼손으로 밥 먹고 양치질하고 바지춤이라도 올릴라 치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일상에 이렇듯 정교한 행위들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맞은편 두 병상의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신다. 어린 시절 일본서 태어나고 자라서인지 94세 할머니는 과할 만큼 예의가 몸에 뱄다. 병상 가림막 커튼 여닫는 소리에도 미안합니다. 취침시간 누군가 병실 전등을 끄는 것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다. 허리가 불편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거동하시는 할머니는 야뇨 증상으로 하룻밤에도 5번은 화장실을 들랑거린다. 그때마다 잠든 간병인을 깨우는 게 미안한지 혼자서 화장실을 가려고 비척거리며 일어난다. 그러다 병상 아래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박 여사에게 들켜 번번이 듣는 잔소리에 나도 덩달아 잠을 설친다. 우리 병실에서 가장 환자다운 환자, 등산 아주머니는
간병이 나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몸을 맡겨야 한다. 너무 철저한 간병에 도리어 불편해하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애처롭다. 시간 맞춰 약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낮잠 시간도 화장실 가는 것도 하루 3번 운동도 나 여사는 간병 일지에 맞추려 한다. 아주머니는 입원할 때보다 시체말로 때깔이 더 좋아졌다. 휠체어를 타야 거동이 가능한 그녀를 나 여사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시킨다. 집에서도 이렇게 자주 쉬지 않았는데. 나 여사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몸을 추스려 휠체어로 옮겨 탄다. 부지런한 나 여사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환자가 잠든 사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작은 공책을 꺼내 뭔가 적기도 한다. 그녀의 깔끔한 성격은 2개의 큰 캐리어 속에 담겨 있다. 캐리어를 가구 삼아 옷도 이부자리도 정리한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병원 캠핑이라도 하는 듯하다. 꼬마 밥솥이 나오고 선풍기가 나오고 다리미까지 나온다. 그녀 전용으로 갖다 놓은 미니 옷걸이엔 매일 갈아입을 옷이 다림질되어 나란히 걸려 있다. 24시간 간병이라지만 어떻게 24시간을 꼬박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침 식사 후 박 여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때 마침 체온과 혈압을 재러 온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영상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오란다. 당황해하는 할머니를 보고 직업정신이 투철한 나 여사는 그대로 넘어가질 않는다. 2 간병인이 입고 있는 작업복 쪽 귀로 보아 같은 센터의 직원인데 그들은 서로의 폰 번호도 모르나 보다. 나 여사가 박 여사를 찾다가 센터로 전화해 버렸다. 잠시 후 박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불이 나게 달려왔다. 도리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건 상황을 눈치챈 할머니시다. 10개의 병실에 공용 샤워실이 하나이다 보니 샤워 타이밍도 눈치 작전이다. 분명 비어섬 팻말을 보고 부랴부랴 샤워용품 챙기고 환자까지 줄설려 휠체어를 밀고 왔는데 그 사이 팻말이 사용 중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로또 꽝보다 더 허탈하다. 그 병원에서 자주 일하여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괄괄한 성격의 501호 간병인이 짜증내며 한마디 내뱉는다. 어느 얌체가 그동안 새치기를 한 거야? 그리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기다리기로 한다. 얼마 후 눅눅한 열기와 함께 샤워실 문이 열린다. 아니나 다를까 나 여사가 아직 물기 남아있는 아주머니의 벌건 얼굴을 뿌듯해하며 휠체어를 밀고 나온다. 나세우면 도대체 환자 샤워를 하루에 몇 번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나? 참고 있을 나 여사가 아니기에 거기에 몇 마디 얹는다. 박 여사가 복도로 나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하다는 듯이 쓱 소리를 띄운다. 마침 새 환자가 들어오는지 이동식 침대가 지나가는 바람에 2 휠체어는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진다. 저녁 식사 시간이다. 왼쪽 한 손으로 식판을 들이하는 내게 박 여사도 나 여사도 서로 도와주겠다고 인심을 낸다. 아싸라, 그러다 어느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며칠 남지 않는 입원 기간이 좌불안석이 될 게 뻔하지 않은가? 입맛도 없는데 반쯤 비운 식판을 왼손으로 들고 조심조심 태식구에 갖다 놓는다.
드디어 퇴원날이다. 2주 동안 오롯이 내 삶의 터전이었던 병실을 둘러본다. 극히 작은 것에도 남을 배려하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박 여사의 멋진 케미, 간병인의 극성덕에 머지않아 휠체어를 벗어던질 아주머니, 병실 한쪽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완벽한 우주를 꾸려나가는 나 여사, 병상 가림막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들은 내일 또 각자 영혼을 향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겠지. 병실 문을 나서자 후끈하면서도 상쾌한 여름바람이 내 오른팔의 깁스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간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